안녕하세요. 핑크노트 꼭쌤입니다. 네, 오늘은 모두 모여라 세 번째 판. 다양한 체위입니다. 모두 모여라는 다 기본 간호에 나와져 있는 내용이네요. 네. 근데 기본 간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모성도 있고, 응급도 있고, 네. 이런 다양한 체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양한 체위 첫 번째 앙화이예요. 자세한 그림은 여러분의 교과서에 나와져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입니다. 앙화이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앙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기본 체위라고도 하고요. 남성 동요 간 삽입 시에 사용하는 체위이기도 하고 요추 천자 후에 사용하는 체위이기도 하고 척추 손상 시에 사용하는 체위이기도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특히 요거 요추 천자 후 그리고 요거 척추 손상 시 요 두 가지를 좀 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앙하위가 이제 요대로 봤을 때는 해부학적 자세죠. 해부학적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 발입니다. 발이라는 부분에 족저 굴곡을 예방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발 지지대 해줘서 족저 굴곡 예방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언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잘 보시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요추천자, 척추 손상일 때의 앙화의 기본이다라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남성 동요관 삽입이라는 부분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배행화위예요. 배행화위는 어머나 요 색깔이 아닌데 그죠? 이쁜 척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색깔을 또 통일했으면 하는 그런 작은 마음이 있어서 자, 요렇게 코예요. 제 코가 낮기 때문에 그림의 코는 무조건 높입니다. 배행와이는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는 체위가 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무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볼 때는 여성 동요관 삽입일 때 그리고 회음부 간호할 때라고 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행와이는 아마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잘 맞추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측위입니다. 측위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죠? 요렇게 어깨가 요렇게 떡 벌어져 있는 요렇게 누워있다고 해야 되나요? 요렇게 한쪽 다리 요렇게 뒤에서 본 겁니다. 뒤에서 본 자세. 자, 측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무의식 환자 기도 유지. 네. 우리가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은 기도 유지를 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이렇게 측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신 마취 후라던가 전신 마취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 환자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측위로 놓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우리 심폐소생술 회복 자세, 그러니까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나서 환자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119를 부르지만 환자를 회복 자세를 시킬 때 이렇게 측위를 많이 취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측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죠. 이렇게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는 자세들은 앙화위나 배행화위처럼 청골 부위 욕창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자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좌측이 있죠. 좌측위는 위세척 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 때문에,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아무래도 관장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환자 위세척을 한다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왼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체위를 취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모성에서도 요거 같이 추가해주면 좋겠네요. 더하기 모성에서 태아에게 산소 공급할 때 요때에도 좌측위를 취하게 되죠. 네,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기본 간호가 바탕이 되기는 하지만 기본 간호 하나로 끝나지 마시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세는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요. 네. 자, 그 다음 자세는 심스체위라고 하는 아이예요. 심스체위 보시면 측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측위랑 보기를 같이 이제 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스 포지션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서 다리 한쪽은 이것도 밑으로 내리고 한쪽은 굉장히 높이 이렇게 올려서 항문 부위를 노출시키는 거. 그걸 우리가 심스체위라고 하는데, 관장시 자세로 가장 많이 유명한 아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 충분히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왕이면 좌측이 아래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복위라고 하는 거는 엎드린 자세예요. 엎드린 자세. 여러분들 병원에서 아마 복위를 취한 거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네, 많이 하는 자세 아니에요. 굳이 한다라고 하면 등 마사지를 위주로 많이 하는 자세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등 마사지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뭐 많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보기 같은 경우에는 주의사항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보기도 엉덩이가 이제 눌리지 않기 때문에 엉덩이 천골 부위에 뭐 욕창이 생겼다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부위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절대 금지예요. 그래서 뭐 두개강 내압 상승해서 누워있는 절대 안정하고 있는 환자 치위 변경해줄 때 보기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앙하위, 측위 이렇게 해주지 보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 금지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슬흉이라고 하는 거 니치스트라고 해서 이거 그림으로 그리기 조금 애매해요. 가슴은 닫고 엉덩이는 하늘로 올라가고 무릎이 이렇게 닿는. 그래서 가슴 슬자, 무릎 슬자, 가슴 흉자라고 해서 가슴과 무릎이 땅에 닿는 체위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항문을 관찰하기 위해서, 항문 검진을 위해서 사용하는데도 물론 좋지만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월경통 완화 그리고 자궁 후굴 예방이라는 자세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이가 슬흉입니다. 얘는 폐가 눌리기 때문에 사실 힘든 자세예요. 힘든 자세여서 일반적으로 많이 권장하게 되는 그런 자세는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특정한 경우에 사용하는 자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체위. 혹시 너무 빠른가요? 파울러시 체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인데요. 우리 반자위라고 해서 45도 정도. 이거 45도 되나요? 45도 정도 이제 이렇게 기울인 체위를 우리가 반자위 또는 파울러스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이렇게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라고 하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원인이 뭐든 간에 호흡곤란이 있으면 반자위를 취해주는데 여기에서 추가할 게 요거죠. 최근에 국가고시에 나오긴 했어요. 근데 자궁의 모양을 보면 자궁이 요렇게 자궁이 있고 질이 요렇게 위치하게 될 거예요. 즉 중력에 의해서 안쪽에 있는 분비물이 잘 나올 수 있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자궁의 저부가 좀 높이 있을 수 있는 자세. 그러다 보니까 자궁과 질의 분비물, 뭐 오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비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세다. 최근에 국가고시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여러분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쇠석이 또는 절석이라고 하는 아이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있는 자세인 거죠. 산부인과 체위로 워낙 많이 알고 계셔서 충분히 여러분들 아실 것 같고요. 트렌데렌버그, 원래 트렌데렌버그는 요 체위예요. 골반 고위라고 하는 이 체위인데 이 체위는 우리 이제 골반 고위라고 해서 산후출혈 자세일 때 기본적으로 요 체위를 취해준다라고 되어져 있고 쇼크 체위는 다르죠. 변형된 트렌데렌버그. 얘는 상체는 수평인데 다리만 올려가져 있는 체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쇼크다라고 할 때에는 이 변형된 트렌데렌버그 자세를 취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이렇게 모성하고 섞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천자 자세예요. 요거는 요추천자 자세예요. 요추천자는 천자 시에는 새우등 자세, 천자 후에는 무슨 자세? 그쵸, 후에는
앙화위로 자세를 취해주죠. 네. 요추천자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뇌척수액을 검사하고 싶을 때 하는 아이로서 요추 3번에서 4번 사이에서 검사를 하죠. 왜냐하면 척수라고 하는 아이가 요추 1번에서 2번까지 내려와져 있어요. 그래서 척수라고 하는 중추신경은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만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척추 사이사이가 최대한 벌어질 수 있는 자세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눕느냐 앉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척추 사이사이를 많이 벌릴 수 있느냐. 그러면 구부리는 자세가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우등 자세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복수천자는 말 그대로 복막 안에 있는 액체를 빼는 건데, 제가 일부러 이 그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수천자의 자세를 대부분 반자위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산병원이 출처가 아산병원이거든요. 그림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럼 이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자, 복수천자는 특정 자세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반자위라고 하는 이유는 복수로 인한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예요. 글씨 잘 쓰고 싶어요. 복수로 인한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반자위를 취해주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앙화위에서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너는 너야 이렇게 딱 기억을 하고 계셔서 일부러 조금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와봤고요. 자, 그 다음에 흉강천자라고 하는 거는 늑막천자, 보통 뒤쪽에서, 왜냐하면 앞쪽에는 폐와 이런 여러 가지 심장 이런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뒤쪽이나 옆쪽에서 많이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얘도 늑골 사이, 우리가 폐라고 하는 아이를 보면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 안쪽에 있는 막을 우리가 제가 말을 더듬더듬 하는 이유는 순간 헷갈렸겠죠. 벽층 늑막이라고 하는 이 늑막이 있고, 이 안에 아주 이제 소량의 윤활 액체가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뭐 액체가 너무 많아졌다.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늑막이 밀려 올라가게 되니까 이 흉곽, 즉 폐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호흡곤란이 있거나 할 때 요거를 제거하고 싶은 거. 요거를 제거하고 싶은 게 흉강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똑같이 뒤에 보면 여러 개의 늑골들이 있다 보니 늑골 사이사이를 벌려줘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렇게 상이나 이런 데다가 아니면 의자에다가 상체를 걸쳐서 늑골 사이사이를 벌려주거나, 아니면 이쪽 천자 해야 되는 팔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치위로 누워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늑골 사이사이가 어떻게 하면 많이 벌어질까? 이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하나 이제 파일 마지막에 올라오는 파일들 보시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시면 여러 군데 응용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간호이기는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과에서도 또 이 자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접근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